늦은 밤 기차가 지나가는 선로 옆에 위치한 한 작은 모텔이 있었다. 이 모텔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항상 한적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드물었다. 대부분의 투숙객은 기차를 놓친 사람들이거나 갑작스럽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곳을 아는 사람들 중 몇몇은 이 모텔에 얽힌 소문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절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특히 방 번호 13번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우연히 모텔을 찾은 민혁은 기차를 놓친 뒤 대책 없이 방황하던 중 그 모텔에 들어섰다. 모텔 로비는 오래되고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으며 주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민혁을 맞이했다. 주인은 민혁을 쓱 훑어보더니 말없이 방 열쇠를 내밀었다. 열쇠는 무겁고 오래된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숫자 13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13번 방입니다. 조용히 쉬다 가세요. 주인은 어딘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민혁은 주인의 태도에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했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따라 방에 도착한 민혁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잠을 청하기엔 충분해 보였다. 침대에 누워 한숨을 돌리던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고요한 어둠이 모텔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민혁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방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그가 몸을 돌리며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스탠드를 켜려는 순간 갑자기 스탠드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스탠드의 깜빡임이 점점 심해졌다. 불빛이 아예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하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다. 순간 방 안이 깊은 어둠에 잠겼다. 민혁은 당황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 스탠드를 만져봤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불은 켜지지 않았다. 그때 방 안 어딘가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들리던 그 소리가 점점 더 분명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긁는 소리였다. 민혁은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벽 저편, 아니 바로 그의 머리맡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벽을 살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마치 벽 너머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급히 방을 나가려 했지만 갑자기 문이 잠겨버렸다. 아무리 문 손잡이를 돌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이 그리고 분명하게. 마치 무언가가 벽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혁, 민혁. 그는 공포에 질린 채 방을 둘러봤다. 그 순간 벽에 걸려있던 거울에 무언가가 비쳤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그림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거울 속의 형체는 민혁이 아니었다. 어둡고 흐릿한 마치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거울 속에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혁이 거울을 바라보자 그 형체는 점점 선명해졌다. 그 형체는 천천히 손을 뻗어 거울을 긁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손톱이 거울을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거울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민혁은 뒷걸음질을 치며 거울에서 멀어지려 했지만 거울 속 형체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다. 나가고 싶지 않아? 거울 속 형체는 점점 뚜렷해지더니 어느 순간 거울을 뚫고 나왔다. 방 안은 이제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고 민혁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형체는 민혁을 향해 다가왔고 그 순간 민혁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형체는 민혁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곳은 내가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곳이야. 그리고 다음 순간 형체는 민혁의 몸을 사로잡았다. 그의 온몸에 끈적한 차가움이 퍼지면서 정신이 아득해졌다.
형체가 민혁의 몸에 스며들듯이 사라졌다.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방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모텔 주인은 방 번호 13에서 묵었던 민혁을 찾기 위해 방을 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민혁의 흔적은 없었고 그저 차가운 침대와 깨진 거울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방은 마치 아무도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주인은 무표정하게 방을 둘러보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또 한 명이 사라졌군. 그리고 방 번호 13의 문은 다시 조용히 닫혔다. 몇 년이 지나도 그 방에 머무는 사람들은 늘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아무도 그 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의 흔적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방 번호 13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